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60K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즉 시장이 긴장감과 공포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기관들이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즉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물리는 구간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만 반등을 해주면은 강하게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락한 만큼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패닉 셀링을 하시거나 시장을 떠나시는 구간이 아니라 박앤세일을 잘 활용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크롱님들께 시황을 공유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너무 좀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빠르게 긴급 시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병단인 76K를 월등하게 하회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60K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긴장감과 공포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전 자산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데다가 채굴자들이 지금 채산성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기관들이 리스크 축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국면에서 희망은 있는 것인지, 언제 정도의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현재 시그널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크롱님들께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미 증시가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AI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국면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덧붙여서 AI 버블론까지 함께 나오면서 기술주 투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 8%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발표가 됐는데 현재 654만 건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고용 둔화와 경기 냉각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거시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비노 고용지수와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도 추가적인 변동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 증시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들이 같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금과 그리고 금 이후에 급격하게 떠올랐던 은도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40%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이 얘기는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레버리지가 강제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관점을 현재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는 관점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관들이 레버리지 자금에 대한 손실 방어와 그리고 마진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즉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즉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유동성 자산으로서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팔아서 뭔가 다른 손실을 메꿔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패닉 셀링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유동성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반등할 때도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입니다. 현재 DAT 기업 전체의 미실현 손실이 250억 달러, 한화로는 36조에서 37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용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와 비트마인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퍼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인지 그 부분은 제가 토요일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하락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4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 대세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광범위한 투매에 의한 완전한 항복 구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과거와는 아직까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특정한 원인 자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단기 하방 압력은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 패턴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특정 구간대, 즉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꾸준히 대응 전략을 이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약화되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은 숏 포지션이 월등하게 늘어나고 있고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청산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현재 미결제 악정이 숏 중심으로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매도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펀딩 레이트도 음수 영역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물리는 구간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만 반등을 해주면은 강하게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만큼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이 비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였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전개되는 상황들을 섣불리 예측해가지고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패닉셀링을 하게 됐을 때는 갑작스럽게 가격이 반등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청산이 되는 것과 동시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물량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패턴들, 롱 포지션 청산 이후에 급격한 개인 투자자들과 단기 투자자들의 패닉셀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유동성 지수가 점진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출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유입세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매수에 투입될 수 있는 이 매수 대기 자금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압력이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 흐름만으로 즉각적으로 추세가 반전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고요. 그럼에도 일부 자금이 이미 하락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하고 있고 이 주체들은 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유입이 더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등의 기반이 형성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비트마인의 천문학적인 10조가 월등하게 넘어서고 있는 미실현 손실과 더불어서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4,5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의 매도는 이 물량들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물론 시장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기관들의 매도세와는 다른 국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홀더들의 보유량 추이로 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중소형 규모의 보유자들의 물량은 감소를 했지만 초대형 보유자들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대형 자금 중심의 재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형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고, 또한 월가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체인이 이더리움이 된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일정 부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이어 차트 상으로 이 매수벽을 연이어서 돌파당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국면들이고, 한번 주체들의 매도세 보시더라도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가 물량을 던져내듯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주체들이 현재 손실 방어와 해지의 목적으로 물량을 던져내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은 주간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80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일반론적인 관점에서는 가격이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성을 완전히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들 어제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이 매도 물량 자체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RSI도 과매도 구간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고 MACD도 약세 강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60K와 그리고 55.6K에 위치하고 있는 실현 가격까지도 건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70K를 다시 회복하고 스트래티지의 평단가가 있는 76K까지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패닉 셀링을 하시거나 시장을 떠나시는 구간이 아니라 물량을 더 모아 나가면서 박앤세일을 잘 활용해야 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시간이 몇 개월 혹은 1년 후에 수익률 자체 그 격차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장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중요한 구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말 영상을 통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 크롱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포인트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